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한방간호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치과간호학 했죠? 네, 치과간호학에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리뷰해봤으니까 외우시고, 근데 외우실 때 유치하고 영구치 그거 나오는 순서 좀 외우셔야지 돼요. 일일이 하나 다 나열하진 않았지만 유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영구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애기 키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아닌 경우는 좀 그 정도는 외워주시고, 제일 늦게 나오는 거, 그죠? 지치가 제일 늦게 나오고 영구치 중에서, 그 다음에 그때 한 18세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구치 중에서는 한 6세 정도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어금니, 제일 큰 어금니, 제1대구치. 그래서 유치가 모두 20개라 그랬어요. 절치 2개, 견치 하나, 소구치까지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분의 1로 나눴을 때 5개, 그게 유치거든요. 그거 나고 나서 바로 대구치, 제1대구치가 나오니까 유치 나오고 나서 영구치가 나와서 헷갈리는 거가 제1대구치가 많이, 유치가 계속 나오다가 영구치가 갑자기 어금니 쪽에서 쫙 나오니까 보통 우리는 앞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고, 우리도 영구치하고 유치가 헷갈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방간호학 하겠습니다. 한방간호학에서는 우리가 한의원에 가서 근무를 하지요.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 간호사들은 치과 안 가시죠? 치유일 생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방가도 한의원도 별로 그렇게 간호사들이 가는 영역은 아닙니다. 여기서 간호조무사가 많이 가는 영역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아주 안 가는 건 아니고, 한방병원에서는 많이들 이제 간호사들도 가시지만, 이제 각 한방병원보다는 한의원이 많으니까 조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한방간호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게 뭐냐면, 우리 한의원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구분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한방간호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서양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서양의학적 사고를 갖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할 때, 자, 동양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보이는 쪽을 위주로 하고, 서양의학에서는 나 자신 위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런 것처럼 동양의학에서는 우리가 할 때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우리나라, 우리 엄마 이렇듯이, 동양의학은 혼자 개별적인 것보다 이렇게 여럿이, 다시 말하자면 우주의 하나의 조직이라고 인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주하고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 생명 현상 중에서 동양의학은 다분히 정신과가 많이 치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양의학은 마음가짐이 편하면 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식의 것이 있고, 서양의학에서는 만약에 동양의학에서 위에 암이 있다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하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뭐 쏙새를 떠나서 뭐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서양의학에서는 그 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도려내거나,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거기 부분에 약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그 장기에 우리가 저거를 하지, 치료를 하지,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부분에 치중하진 않아서 동양의학은 다분히 정신에 치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사람의 띠별로, 그죠? 그 사람의 띠가 동물하고 연관돼 있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 그 관련된 띠가 그 사람의 성향도 같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동양의학에서는 그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 동물에 약한 점, 강점이 있다면 그 띠를 가진 사람도 강점, 약점이 똑같이 같이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전체 우주 중에 인간을 작은 파생된 소우주가 맞물려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얘기했듯이 동양의학은 정신, 마음, 요거에 치중을 하는 거가 동양의학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음의 종류는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일명 얘기할 때 칠정이라는 표현을 쓰죠. 7가지의 감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기쁠 희, 그 다음에 화나는 거, 노, 성낼로, 슬픈 거, 우,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은 거, 생각사, 그 다음에 슬픈 거, 비, 그 다음에 이제 공포스러운 거, 그 다음에 놀래는 거, 이런 거에 칠정에 따라서 그것의 질환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음식도 마찬가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자연의 현상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PPT로 좀 띄워드릴 텐데요. 그 음향 오행설이라 그래서 음과 이 자연의 현상이 양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다시 음과 양이 5가지의 목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오행의 모든 자연현상이 어떻게 해요? 거기 안에 속한다. 그래서 사람도 그 목화, 토, 금, 수 성향에 따라서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에 이제 간이 나쁜 사람은 뭐를 먹으면 안 된다? 금하고 매운 걸 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간이 나쁜 사람이 매운 걸 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의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짠 것을 금하고 그 다음에 비장에 병이 있는 사람은 신 것을 금하고 신장에 병이 있는 사람은 단 것을 금하고 폐에 병이 있는 사람은 쓴 것을 금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금한다는 표현을 했을 때는 뭐냐면 이것은 그 오행 중에서 상극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상극, 신장은 매운맛이 만약에 신장을 어떻게 돼요? 찔러서 죽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극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간의 상극은 매운맛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간이 나쁜 사람들은 매운맛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기 간 나쁜 사람들이 매운 거 있잖아요. 그 음식 먹으면 간이 더 나빠지죠. 네, 그래서 안 먹는 게 좋고 마음의 병은 짠 것을 금한다. 마음이 마음심이잖아요. 그죠? 한문으로. 그러면 심자 들어간 장기가 뭐가 있을까요? 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만약에 짠 거, 물 이거에 극약인 거 아시죠? 심장이 부담이 가잖아요. 짜면 뭘 끌어다녀요? 수분을 끌어다녀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절대 안 드시고 비장은 신것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 다음에 신장은 어떻게 돼요? 단 거, 그죠? 당뇨병, 그죠? 예, 문제가 이제 신장이 망가지는 건 이제 당뇨병 있을 때 많이 망가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폐도 마찬가지 쓴 것을 금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의 맛까지 뭐하고 연결시켜요? 장기까지 연결시켰어요. 그러면 장기도 마찬가지 심폐 비간신 그래서 목화 토금수 이런 식으로 연결했어요. 같이 짝을 지었어요. 목하고 심, 그 다음에 심폐, 그 다음에 목화 폐 이런 식으로 서로 짝을 지어놔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극이기 때문에 금한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탕제에 대해 이제 그러면 이 한의학에서 우리가 쓸 때 이제 약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만약에 지금 신장이 나쁘다. 폐가 나쁘다, 간이 나쁘다. 그러면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약재를 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한의학에서 많이 쓰는 거는 뭘 많이 쓰나요? 탕제 많이 씁니다. 탕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 사기로 된 그 약 뭐라 그러죠? 그거 그 질그릇 같은 데다가 물 넣고 약재 넣고 끓여서 어떻게 돼요? 팔팔 끓인 다음에 그 국물이 나오면 걔를 짜는 거죠. 그게 탕제예요. 짠 그 국물을 좀 더 달여서 농축시키는 게 액기스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경옥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경옥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자로 끝나는 약들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설탕, 꿀 이런 걸 넣어서 끈적끈적하게 한 게 그게 고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고제를 액기스로 하는데 아니고요. 예, 탕제에서 더 진하게 한 거는 그게 액기스. 거기 액기스에다가 뭐를 넣는 거예요? 그 설탕, 이제 아니면 그 탕제에다가 설탕, 그 다음에 뭐죠? 그 꿀, 뭐 이런 거 넣어서 반유동식으로 만든 게 고제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탕제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2018년 9월에도 나오고 이 탕제가 어떤 거냐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약에서 쓰는 약을 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제 이렇게 표현해요. 한의학을 쓸 때 이제 약을 쓸 때 산제라고 쓰는데 산제는 어떤 거 얘도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산자가 우리가 약국에서 약 살 때 보면 산자로 끝나는 약들이 있어요. 무슨 약이 있죠? 용각산, 노르모산 이런 식으로 산자 끝나는 거는 한문으로 어떻게 해요? 가루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루산자예요. 그래서 산제 얘는 가루약 그 약을 아주 미세하게 갈아버린 거. 그 다음에 환자를 끝나는 약도 있죠. 환은 뭐예요? 저 정노환, 그죠? 그 다음에 청심환 이렇게 환으로 끝나죠. 아까 가루를 물이나 꿀로 넣어서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환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제를 입안에 넣어서 앙 하고 깨물으면 어떻게 되죠? 잘 깨물리죠? 예. 그래서 잘 부셔져요. 그래서 환제는 잘 부셔지는 건데 가끔 여러분 동그란 약을 먹을 때 앙 하고 깨물어도 안 깨물리는 약 있죠? 뭐로 해야 돼요? 이렇게 빠야지만이 뭐 숟갈로 빤다든가 아니면 뭐 유리로 뭐 이렇게 아무튼 두꺼운 걸로 이렇게 방망이 같은 걸로 빠야 되는 약들 있죠. 그런 약들은 뭐라고 하냐면 정제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 가루 약을 실린더로 압축해서 고농축해서 그러니까 압축해놔서 딱딱해요. 그런 것들을 정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괜찮습니다. 주제는 저기 술주자. 그리고 주사약은 주사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시험에서는 산제, 탕제 요게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약들이 한의학에서 탕제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자, 탕제를 많이 쓰는데 요것도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탕제는 어떻게 하냐? 먹을 때 여러분들 한의원에서 약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아침, 저녁 2번 먹든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먹죠. 그래서 3일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먹었더니 너무 속이 쓰려요. 그러면 밥 먹고 나서 바로 먹죠. 네, 속을 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양의학하고 동양의학은 좀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전부 서양의학이었는데 부작용이 있거나 구토가 있거나 이러면은 서양의학에서는 전부 어떻게 해요? 중단이에요. 주사제제도 만약에 주사하다가 수혈하다가 약 먹었는데 부작용들이 나타났다? 그럼 전부 뭐죠? 중단이에요. 무조건. 근데 한의학에서는 아니에요. 한의학에서는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독을 독으로 이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구토를 해도 절대 중단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먹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토할 때 만약에 독성이 있는 거 우리 서양의학에서는 못 먹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먹어요. 그래서 독을 있을 때는 조금씩 먹인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복용 횟수하고 용량을 줄여서 계속 먹이지 멈추지 않는다가 그 동양의학에서는 약 복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양의학에 우리가 하는 양리학하고는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 한의학은 그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탕제는 다 달여서 먹잖아요. 달여서 먹기 때문에 전부 어떻게 돼요? 따뜻할 때 먹는 게 효과가 이제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탕약을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요. 거부 반응이 있어요. 뭐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현현상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위암이에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위가 더 쓰려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한의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명현현상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이 얘기예요. 명현현상이 또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은 많이 나타나요. 침 맞을 때, 그
침 맞을 때도 그렇고 여러 이제 이 한의학에서 나타나는데 아픈 곳이 더 나으려고 더 아프다, 뭐 일시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명령 현상이에요. 일례로 들자면 만약에 과산화수소수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 부분에 과산화수소수를 바르면 아프잖아요. 처음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균을 죽여서 얘가 상처가 낫게끔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명령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처가 없는 부분에다 과산화수소수 H2O2를 발랐다고 칩시다. 그럼 아무 느낌 없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명현현상을 한의학에서는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명현현상은 이제 약을 복용하거나 이랬을 때 약뿐만 아니라 부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 있어요. 그랬을 때 거부 반응이 이제 일시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아픈 곳이 더 아픈다든가 뭐 이런 반응이 일어나다가 나중엔 괜찮아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법 중에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단하죠. 그걸 이제 진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단법 중에서 이제 4가지 진단법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이라고 해요. 자, 보면 옛날에 되게 유명한 의사들이 왔을 때 딱 너 어디 아프지? 보자마자 얘기해요. 이런 거의 신의급이죠. 예, 이 사람이 딱 보자마자 그러는 건 보고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를 망진이라고 얘기해요. 바라볼 망. 그래서 얼굴이 누렇다던가 눈동자의 흰 색깔이 누렇다던가 뭐 이러면 이 사람이 간이 안 좋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외형과 이렇게 색깔 이런 거 눈으로 보는 걸로 판단해서 하는 걸 망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맥진이라고 하는 거죠. 예, 맥진은 다 이제 원래는 절진이라고 해서 맥진과 그 다음에 촉진 이런 식으로 2개가 이제 절진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는 절진이라는 표현보다는 맥진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진맥할 때 주로 어디를 하죠? 여기 요골동맥을 하죠. 예, 요골동맥을 손가락으로 손가락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로 이제 동맥이 뛸 때 그 파장을 느끼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맥진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거가 이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체도 5장 6부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5장 6부도 마찬가지 아까 목화토금수 5개 오행으로 모든 5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장기도 목, 화, 토, 금, 수, 심폐, 비, 간, 신 이렇게. 네, 그래서 심장, 폐, 비장, 간, 신장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얘는 목이야. 심은 폐, 비, 간, 신 이런 식으로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요거가 5개가 오장, 심폐, 비, 간, 신 이게 5개예요. 그런데 얘하고 이 주로 돼 있는 이 장기 5개, 5장하고 6부 6개의 부가 있는데 그거가 5장하고 서로 표리관계래요.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관계가 있어서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반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심폐비관신 거기에 저기 6부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표리관계가 간은 담.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간담이 서늘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신장은 방광. 네, 신장 밑에 방광이 있죠. 서로 연결돼서 그리고 그 다음에 폐하고 대장. 그리고 그 다음에 심장하고 소장. 그 다음 우리가 얘기할 때 비가 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장은 5장이고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6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부 중에서 하나가 빠진 거가 3초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했을 때 단전?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장기가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리관계가 있는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몸 안에 장기도 목화토금수고 또 마찬가지 또 모두 목화토금수로 하냐면은 저기 동물 오축 그렇게 얘기해요. 5가지 가축이에요. 그런데 이 가축에 뭐는 안 들어가요? 개는 안 들어가요. 개는 예전부터 우리 친구였나 봐요. 가축으로 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적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같이 키우는 거가 가끔가다 돼지도 키우고 그 다음에 뭐 닭도 키우고 이런 사람 많지만 단연 많이 키우는 게 개죠. 네. 그래서 이제 개는 이 오축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해당하는 거 목이죠. 그거는 뭐예요? 개. 다시 말하자면 닭. 그죠?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거가 닭이고
화에 해당하는 게 양이고, 그 다음에 토에 해당하는 것이 말이고, 아니 소. 그리고 그 다음에 금에 해당하는 것이 말이고, 그 다음에 수에 해당하는 것이 돈이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목, 화, 토, 금, 수, 간신, 비패, 신, 개, 양, 우마, 돈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닭을 먹는 게 좋고,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양을 먹는 게 좋고, 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고기 먹는 게 좋고,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말고기 먹는 게 좋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 당뇨병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할 때, 당신은 어혈이 많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혈은 어떤 의미냐면은 경혈에서 뭐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가 뭉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제 뭉쳐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피가 축적돼 있다. 그래서 축혈이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잘 팽팽팽 돌아야 좋은 건데 한쪽에 머물러 있으면 문제를 일으키죠. 뇌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돼요? 뇌졸중.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뿔따구니에 의도 터졌어요. 그래서 멍들었어요. 그러면 그 혈관이 터져서 여기 피부 밑에 거기에 축적돼 있죠. 예. 그랬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멍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이걸 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혈은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 있죠. 걔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 혈관이 막히잖아요. 혈관이 막혀서 다시 말하면 혈관이 좁아져서 얘가 갈 수 없을 때 팡 하고 터지잖아요. 예, 그랬을 때 경맥을 막아서 통하지 못할 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두통도 생기고 심장도 협심증 그럼 거기 어떻게 해요? 심장에 있는 혈관이 좁아진 거죠 되게. 예, 그래서 아픈 통증으로 오죠. 그러니까 혈관에서 혈액이 지나가지 못할 때는 통증으로도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맞았을 때도 아프잖아요. 그죠? 네, 왜? 그 혈액이 혈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와서 그 조직들을 누르니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통증이 올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걔가 청자색을 띨 수 있다. 그리고 어디에 막혔냐에 따라서 다른 증상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죠? 네. 그래서 다 똑같지 않죠. 머리에서 있으면 뇌졸중, 눈에 있으면 장님, 그죠? 피부에 있으면 멍들고 아프고 이렇게 부위별로 피가 어디에 뭉쳐있냐에 따라서 증상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침은요, 우리가 놓는 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놓는 거예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보면 돼요? 주로 금기하고 간호주의사항 이 부분만 보면 되고 침을 어떤 때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거 위주로 적응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침은 뾰족한 걸로 찌르는 거죠. 찌르는데 우리가 이제 그 양의학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경혈이라는 그래서 혈자리를 누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혈이 그 혈관 옆으로 흐르는 뭐 이렇게 투명한 저기래요. 혈관처럼 생긴 그 기가 흐르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극을 줘서 이제 질환을 치료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침은 주로 내과적 질환이죠. 저기 한의학은 전부 내과예요. 외과 아니에요. 수술하지 않아요. 네, 내과적 질환인데 주로 소화기계 질환에 이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스꺼운 위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많이 쓴다고 하고요. 이제 그거가 내과적 질환인 거에 대해서가 시험 문제에 이제 한 몇 번, 근자에도 한 3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곳에 이제 놓는데 주로 내과적 질환으로 소화기 질환에 많이 쓴다. 요 정도만 알고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금기를 알으셔야겠죠. 이럴 땐 하지 말아라. 자, 침을 놨는데 아까처럼 명현현상처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네. 그러면은 좀 쉬어야겠죠? 다음에 하더라도. 자, 그랬을 땐 일단 하지 말으셔야 되고. 이게 침 놓는 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안 되고. 배가 너무 불러도 힘들고. 그죠? 네. 그리고 너무 갈증이 심할 때, 요럴 때도 이제 컨디션이 한마디로 안 좋을 때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침은 찌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장기에 찔렀을 때 어떻게 돼요? 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눈에다 찔러봐요. 눈 아래다 찌르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안구나 고막, 그죠? 그 다음에 심장, 폐, 후두, 고환, 뭐 이런 거 생식기, 유두 이런 데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찌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사람 누구예요? 임산부. 예민하죠? 그런 사람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안 되냐면은 급성 심장질환. 네,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사람 함부로 찔렀다가 어떻게 돼요? 사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침을 찌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출혈성 성향이 있는 사람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출혈성 성향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혈우병이랄까, 그죠? 뭐 정맥류랄까 이런 경우는 고기 찔러보세요. 피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암 환자도 안 되고요. 암 조직을 자극해서 더 번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침 놨을 때 부작용이 뭐냐? 이렇게 보면 침의 부작용은 제일 먼저 이제 채침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채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을 딱 놨는데 너무 긴장했어. 이 부분이 너무 긴장했어. 그래서 이 침이 안 뽑혀. 그래서 뽑히지 않고 이게 근육이 꽉 뭉쳐갖고 얘가 꽉 침이 저기 뭐예요? 딱 박혀 있는 거. 그런 걸 채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훈침은 아까 얘기했죠. 명현현상. 그래서 훈침이라 그래요. 훈이 어지러울 훈자예요. 그래서 침을 맞았는데 어지러워요. 이게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어지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훈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중혈이라 그러나요? 중충혈이라 그러나? 여기 백회 이런 데 눌러주고 거기다가 쑥뜸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절침은 뭐예요? 끊어질 짤자예요. 침이 꺾여서 그 안에 침이 이게 뭐 손잡이는 꺾여 있고 침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누구처럼? 꿀벌처럼.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혈종, 거기 침 꽂은데 거기에서 피가 나와서 이렇게 뻘떡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뭐다? 침의 부작용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침을 맞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를 한번 볼게요. 침을 맞고 나서 우리가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아까 얘기한 뭐예요? 어지럼증이 있으면 바로 의사쌤한테 알린다. 그죠? 현훈이 있으면, 어지러움증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기에 해당할 수 있는 명현현상에 해당할 수 있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의사쌤한테 알려야 돼요. 그래서 이 침 시술하고 나서가 가장 간호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요 근래에도 4번 연장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은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침은 뭐예요? 침을 꽂고 있는 상태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되죠? 아까 절침, 끊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침 빼고 나서 거기에 꾹 눌러야죠? 뭘로? 알코올 스펀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피가 멈출 때까지 2018년 9월에도 나왔어요, 이거. 그리고 그 다음에 침 다 맞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침이 어디 있는지 머리 곳곳이 다 한번 훑어봐야죠? 머리봄. 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침 놓는 동안 옷을 다 벗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덮어주시는 게 좋고 방 안의 공기는 어떻게 돼요? 벗고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까지가 바로 침 놓는 환자의 간호였습니다. 자, 이제는 구법, 뜸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법을 다른 말로 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구당, 뭐 김나무 뭔가 뭐 선생님이 있었죠. 그래서 그 구자가 뜸구자예요. 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쑥이나 그죠? 예, 쑥 같은 거 그거를 태우죠. 어디다가 요 피부 위에다 놓고 태워서 그 태웠으면 그 태우는 여기 피부 부분 있잖아요. 피부 부분이 어떻게 되죠?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점이 뭐예요? 화상을 입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맨살에다 하지 않고 여기다가 1차적으로 뭐 이렇게 다른 거 나무나 아니면 종이나 뭐 이렇게 1차 화상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는 커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뜸은 이런 식으로 경락 부위에 바로 이제 불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뜸의 작용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뜸을 왜 하는지 좀 잘 나오는데 뜸의 작용은 중혈작용, 그리고 그 다음에 면역작용, 반사작용, 유도작용, 제일 많이 하는 게 혈액순환 작용. 그래서 뜸의 작용에 대해서 많이 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뜸의 적응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기 많지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뜸 놓을 때 마찬가지 주의사항이에요. 자, 뜸 놓을 때 주의사항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다가 쑥을 태워서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태울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의식이 있는 환자라면 아우 뜨거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의식 환자들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무의식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비된 환자들, 그다음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의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다 뜸을 뜨면 안 된다. 해도 만약에 뜸을 뜨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거면 유심히 보면서 피부의 화상을 체크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뜸 뜨다가 옆에 옷에 그 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자, 뜸을 뜨고 나면 거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네. 뜨거운 화상 최소한 2도 화상이에요. 심하면 3도 화상 물집 생겨요. 자, 그럼 3도 화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 안에 균이 들어가서 흉터가 생겨요. 그러니까 얼굴에 흉터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굴에는 뜸을 뜨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고열이라는데 거기다 뜸을 떠서 더 뜨겁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열 환자도 안 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산부는 안 돼요. 그죠? 아기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임산부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기가 들어있는 엉덩이 그 부분 요추브라 그러죠? 네, 거기도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양이하고 한이하고 다른 점이 또 뭐냐면 뜸을 뜨고 나서 만약에 수포가 생겼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 양이에서는 수포가 생겼을 때 절대 터뜨리지 마라. 응급에서. 그게 원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그 일상생활에서는 멸균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멸균 처리가 된 데서 거기서 수포를 터뜨리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지 일상생활에서 절대 수포 터뜨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의원에서는 수포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작은 수포는 어떻게 돼요? 작은 수포가 생겼을 때는 저절로 말라버린다. 말라버릴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터치지 않는다가 맞죠? 근데 큰 수포는 어떻게 돼요? 핸들할 수 없어요.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큰 수포 같은 경우. 그죠? 그러니까 큰 수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사기 있죠. 주사기 안에다가 주사기는 멸균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포 있는 데다가 소독을 하고 그 주사기 멸균된 주사기로 그 안에 꽂아 넣어서 물만 쭉 빼는 거. 그거를 이제 한의원에서는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요 주의사항이 뜸의 주의사항이 18년도, 19년도 계속 나왔으니까 거기도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또 뜸에 금기 및 합병증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침하고 거의 비슷한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에 절대 뜸 뜨지 않고 그 다음에 심장이나 혈관 이런 쪽 임산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증이 있으면 따뜻한 게 들어가면 염증이 더 퍼지죠. 그러니까 급성 복막염 같은 거 안 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열이 많이 난 사람한테 더 뜨겁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하면 안 된다? 뜸 뜨면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양생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솔직히 낯설어요. 양생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양생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거냐면 질병 예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인, 텔레비전에 보면 자연인 나오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그게 양생이래요. 네. 그래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어떻게 돼요? 자연요법으로 생활하는 거. 그런 거 자연에 순응하고 심신 안정하고 음식도 너무 지금 뭐 그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비만하게 돼 있고 하죠. 그 음식도 절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게끔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양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치료할 때 부항이라는 요법도 쓰죠. 부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부항할 때 이제 요거가 이제 부항기인데요. 요거가 이제 그 유리로 돼 있죠. 네, 유리로 돼 있고 근데 지금은 유리로 안 돼 있지만 우리는 플라스틱이지만 옛날에는 이게 유리로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뜨겁게 불로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혈이죠. 경혈 부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안에 이 종 안에 이 부항 그 컵 안에 공기를 빼는 거죠. 그러면 공기를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공기를 빼면
이렇게 살이 올라오죠. 예, 그래서 공기를 뺀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음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음압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살이 이렇게 볼떡 올라와요. 예, 그래서 얘를 공기를 뺀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접 화력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기를 없애니까 바깥엔 공기가 많고 여기는 적죠. 그러니까 얘가 공기가 더 적으니까 마이너스다. 그래서 음압을 이용한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가지 이제 요법을 의사 선생님이 맞춰서 쓰겠죠. 수면을 위해서, 독소 제거를 위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근육통,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도 얘도 증혈작용 있죠. 백혈구, 적혈구, 뭐 이런 것들 소통이 잘 되는 거, 그럴 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적응증을 볼게요. 적응증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 부항의 적응증 보면 거기 뭐 결핵성 질환이랄까,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 그 다음에 순환기계 질환,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게 신경계 질환 중에서도 근육통에 이게 효과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 근육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 부항에 대해서 치료요법에서. 그러니까 이 부항은 근육통이 있을 때 많이 한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계 산부인과 다 쓴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우리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금기증. 네, 그래서 금기 한번 볼게요. 금기는 자 부항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피부에다가 이렇게 내가 만약에 지금 근육통이 있는 부분에 한다던가 아픈 부분에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공기를 빼서 이렇게 이렇게 빼죠. 이렇게 해서 공기를 빼면 살이 이렇게 올라오죠. 자, 살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게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올라오는 그 부분에다가 뭐를 해요? 주사기 같은 걸로 뽕뽕뽕뽕뽕 살에다가 주사기로 뭐를 하죠? 이제 침 놓는 것처럼 찔러요. 오, 안 빠지다. 침 놔요.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되죠.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갛게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침을 놔서 지금 이걸로 쭉 하고 잡아 빼니까 피가 여기 이렇게 고여요. 네, 그래서 이 부항 같은 경우는 뭐 하면 안 된다?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안 된다. 네, 알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출혈성 질환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맥류 환자 같은 경우는 바깥에 혈관이 그냥 튀어나와 있는 환자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심기항진, 출혈성 질환, 열나는 사람, 그 다음에 눈, 코, 입 당연히 안 하죠. 예, 빈혈 환자, 피가 모자라는데 피 또 뽑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빈혈 환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항요법의 주의사항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주의사항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자, 이제 이 치료하면서는 반드시 중혈,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가 뭐를 하면 안 돼요? 너무 산성식품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연식, 웬만하면 자연식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나면 피 뽑는데 힘들죠? 그러니까 2, 3일 동안 휴식기를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거, 아이고 피 뽑으니까 어지럽죠? 그러니까 2, 3일 쉬었다 다시 하고, 그리고 부항의 그런 그러니까 2019년도 나왔었어요. 예,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그 부분만 아시면 부항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추나요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추나요법은 다른 말로 수기요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손으로 이제 손의 기술로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럴 때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경락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경락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알기에는 지압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음향을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음향, 다시 말하자면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그죠? 그런 부분들 다 이제 다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 기운이 세고 약하고 이런 걸 조절하는 걸 음향 조절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근육 상태 경련도 다 개선시켜줘서 체질도 강화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제일 이 수기요법 중에서 잘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막 다리에 쥐 나잖아요. 그럼 막 문지르고 나면 쥐가 괜찮아지 아픈 게, 그래서 통증 경감도 있고,
그래서 수기요법은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유의사항은 임산부 안 돼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공복시나 술 취하고 나서나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수기요법은 이제 기본 요령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주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지구, 유력, 균등, 유화 그래서 마사지, 지압할 때 그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니까 그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수치료예요. 물수자예요. 그래서 수욕, 목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요법이에요. 그래서 수욕요법은 냉요법하고 온요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데 물에 들어갔다 우리가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수용요법, 물수 또는 다른 말로 물수자 수치료. 아까는 손으로 했으니까 수기요법, 예, 그죠? 수기치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로 치료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극, 진정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고 해독, 중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서 해독하고 술 먹은 사람들이 술 그 기운 빼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균형돼 있는 중화요법.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물의 온도가 한 2012년도에 나왔었어요. 물의 온도가 냉탕은 16도 전후, 온탕은 42도 전후 요런 거가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냉탕과 온탕 그러니까 차가운 거는 너무 차갑게 하면 힘들죠. 그래서 16. 그 다음에 뜨거운 거는 42도. 여러분 보면 목욕탕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찜질방 그런 데 가보면 그 온도가 거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가운 물이 너무 차갑지 않아요. 그래서 16 그리고 뜨거운 탕의 온도가 42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또 거기다 써있죠. 목욕탕에 뭐 순환기 질환, 심장 질환 이런 사람 가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노인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냉탕이 30, 그 다음에 온탕이 40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10도 정도 차이 나게 하라. 그거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참 금기증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기증은 어떤 때 안 된다고요? 심장질환. 고혈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고혈압 질환이 만약에 차가운 물에 가면 혈관이 수축돼서 혈압이 더 올라올 수 있죠. 예, 그런 것도 안 되고 심장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적응증은 혈관 수축, 이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고 통증, 경감, 근육의 긴장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이런 거, 당뇨병, 뭐 류마티스 질환 이런 거 많이 가죠. 살 빼려고도 가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온탕, 냉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너무 탁할 수 있으니까 환풍기 틀어서 이제 잘하고 이제 화재 같은 경우 잘 신경 써라.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수용요법 할 때는 비누 사용하면 안 된대요. 네,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면 비타민 A, D 결핍과 신경 과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가면 너무 열심히 비누를 딱딱 닦는데 안 좋다는 거지. 예, 그래서 비누 사용하지 말고 그냥 물로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진짜 한의원에서 이걸로 아토피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뜨거운 물, 찬물이 같다면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이 또 뭐냐면 한증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한증은 우리가 알 때 사우나라고 하는데 사우나와 한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우나하고 한증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은 사우나는 어떻게 돼요? 건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건식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습식 사우나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사우나는 건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장작 있는데 뜨거운 데 가 있는다던가 터키 이런 거. 그런데 습식은 어떻게 해요? 그 사우나에서 거기다 습기 쫙 뿌며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우나 자체는 건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한증은 어떤 거예요? 이만한 큰 막에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이렇게 운막같이 지었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태우죠? 숯을 태우잖아요. 숯을 태우고 나서 나무를 태워서 숯이 되면 그 꺼내죠. 예, 꺼내면 숯을 만드는 거고 여기는 지금 이 운막이 어떻게 뜨겁죠. 그러니까 얘를 식히기 위해서 이 운막에다가 뭐를 뿌려요? 물을 뿌리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꽃탕이라고 그러고 거기 가만히 뒤집어 쓰고 들어가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뭐가요? 습기가 뼈 깊숙이 스며들어요. 우리가 압력밥솥처럼 똑같이. 예, 그래서 이 습기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우나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한증하고 차이는 그 습기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우나는 습기가 없고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아요. 땀을 내준다, 그 다음에 체중이 빠진다, 뭐 이렇게 따뜻하니까 혈액순환 촉진된다 이런 건 다 좋은데 둘 중에서 차이는 뭐냐 그러면 한증에서는 소염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 뜨거운 습기가 어디로 들어가? 우리 몸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골문 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골물 때 우리가 고약 쓰잖아요. 고약을 쓰면 여기 이만큼 땡땡해졌는데 그 고약이 어느 부분만 싹 고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염증을 확 곪게, 다시 말하자면 축소시키는, 그렇게 해서 한문으로 작을소, 염증을 작게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한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증요법이 발한요법인데 그 소염작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체질이라 그래서 이제마에 의해서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태양인, 뭐 이런 식으로 4개가 나오는데 요즘에 시험 문제에 그전에는 안 나왔었어요,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마 나오는 드라마 나오고 나서부터 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좀 나오는데 사상체질이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클테, 아까 음양오행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음기가 굉장히 큰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태음이었으면 태양도 있겠죠. 네, 그래서 양이 굉장히 큰 사람. 그 다음에 소음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이 작은 사람. 양인 그러면 뭐예요? 양이 작은 사람. 그죠? 음이 작고 양이 작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클테 작을 소에다가 음양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이 있으면 이 음양에서 크고 작고 양이 크고 작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목화토금수 5개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양이 목화토금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많은 거가 한국에서 이제마 아저씨가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목화토금수에서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돼요? 음의 목화토금수, 양의 목화토금수는 10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5개, 10개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람을 분리하니까 10개도 너무 많아. 그럼 4개를 줄이자.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마 아저씨의 사상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4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태음인의 성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 목화토금수 할 때 간신, 비패, 신 이렇게 해서 장기하고 연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간은 튼튼해요. 그런데 뭐가 약하다? 폐가 약하대요. 폐가 약하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폐가 약하니까 호흡기 질환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태음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래서 간은 튼튼하고 폐는 약해. 호흡기 질환, 순환기 질환이 약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간이 좋으니까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술은 잘 먹죠. 예, 해독작용은 튼튼하죠. 그러나 뭐를 못하는 거예요? 담배는 못 피는 거죠. 호흡기가 안 좋으니까. 예, 그리고 혈관도 안 좋고 그런 경우를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 2019년 3월에 시험에 나왔는데 소양인에 대해서 나왔어요. 소양인은 비장은 튼튼해요. 비장은 튼튼하고 심장이 약해요. 심장은 어떤 의미냐면요. 심폐비간신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면 자, 5장에 심폐비간신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5장. 자, 그런데 이 5장이 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피를 만들어요. 피를 만들고 근데 실제 피 만드는 건 아니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피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신을 간수한다. 그런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심장이 안 되면 우리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정신을 간수하고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게 심장이고 간은 어떻게 돼요? 아까 심장에서 만든 피를 모아놓고 간수한다. 요것도 맞잖아요.
여러분 간 먹어봤어요? 간 뜯어 먹으면 피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피가 거기 안에 다 모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간도 여러분 이렇게 빠셔 먹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아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가 거기에 피가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는요, 만약에 이 간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손톱이 무르고, 그 다음에 윤기가 없고, 그 다음에 이 간하고 여성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성들이 어떻게 해요? 생리하죠? 네. 여성이 생리하는데 그 생리가 피잖아요? 그 피가 다 어디 있어요? 간에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비장은 뭐예요? 피를 조종한다 그래요. 비위가 상해서 못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장은 소화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피를 조종하고 순환하고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전신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피를 조종한다는 뜻은 이제 피가 어디에서 간에서 나오죠?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영양분을 집어넣어서 온몸에 뿌려준다. 그거를 이제 조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기는 공기기예요. 폐죠.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기를 다스리는 곳이다. 근데 그 기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외울 때 그렇게 외우세요. 이 기는 이제 기운의 기예요. 이 사람이 기운이 세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가 세니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정신력? 정신력이 아니라 그거는 심이고, 그 기운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신은 신장이에요. 신장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남성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신이 뭐예요? 신장이잖아요. 신장에서 오줌 나오죠. 오줌 나오는 부분에서 모두 나와요. 남자는 정액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남성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신장이고 여성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간이다. 이렇게 돼서 오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양이는 뭐예요? 비대신소예요. 그러니까 비위, 소화는 잘 돼요. 그죠? 비위는 좋은데 신장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생식기능이죠? 네, 생식기능, 여성 생식기능.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성기능이 약하고 생식기 질환도 잘 생기고 비뇨생식기의 내분비계도 안 좋고 그리고 특히나 아까 여자들이 안 좋다고 그랬죠? 간이 나쁘면 피가 부족하니까 여자들이 아기를 많이 못 낳는데요. 다산을 못 한대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양인은 어떻게 되냐? 시험은 지금 소양인에 대해서 2019년 3월에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태양인은 뭐냐면은 폐대간소예요. 그러니까 폐가 튼튼하고 간이 어떻게 해요? 약한 거죠. 그러니까 간이 약하니까 이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담배는 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간이 나쁘니까 아까 간이 나쁘면 뭐 먹으면 안 된다? 매운 거 먹으면 극이라 그랬죠. 예, 상극이에요. 매운 게. 그러니까 매운 거 절대 못 먹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허리가 약해서 척추가 약해서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자주 눕기 좋아하고 그렇다네요. 태양인이. 자, 그 다음에 소음인. 기운이 작은 경우를 얘기해요. 내성적인 사람이고 엉덩이가 튼튼하고 뭐 이런 사람이래네요. 피부가 매끄럽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편식이 있고 더운 음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은 뭐냐면요. 신대비소예요. 신장은 튼튼하고 비장은 어떻게 해요? 작대요. 비장은 아까 비위니까 위죠. 위기능, 소화기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화기능이 약하고 정신계 질환도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음인이. 그래서 간이 정신하고 관련이 있대요. 공포스럽고 놀래고 막 이런 거 있죠. 예, 그러면은 그거는 간하고 같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을 때 칠정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간하고 감정에 해당하는 거가 공포예요. 이게 같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승하게 되니까 얘가 공포가 많으면 이 간이 시원찮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관련이 있대요. 예, 그래서 정신병하고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소화불량 있고 그러니까 소화불량하고 정신과 이런 식의 질환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체질에 따른 한방 간호가 2018년 이제 3월에 나왔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 있죠. 신장.
신장. 그 한번 PPT 보시면 나오겠지만 뭐예요? 신장은 어떻게 해요? 짠 음식을 짠 음식이 신장을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장이 나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식기죠.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좀 시원찮고, 그 다음에 매운 거, 폐가 매운 거, 그 다음에 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 비장은 어떻게 돼요? 소화기 계통이죠. 네, 그러니까 폭음폭식 안 하시는 게 좋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에 질환이 있을 때, 간계 질병이 있을 때는 주로 어떻게 된다? 정신과 질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크게 노하거나 정신이 분명치 않거나 갑자기 현기증, 기절, 중풍의 증세가 나타나는 거가 바로 이 간질환이래요. 이게 소문에 정신간호에서 음양응대 대론편에 노하면 간이 상한다 이런 식의 단어가 아니 그러니까 그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편해하고 우울하고 번뇌가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방간호는 요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단골로 나오는 거 아까 얘기한 거 있죠. 뭐 주의사항, 금기 뭐 이런 거 있죠. 침, 그 다음에 뜸, 그죠? 이런 건 단골로 나오는 거죠? 네, 그죠? 아까 얘기한 거 그거 다시 한번 이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방간호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